2024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결과 원인 리비전 9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원인 핵심 요소라고 제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제가 원하는 결과 원인의 요소들은 매출액을 얘기할 때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언급하려면은 재고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조 원가라는 거가 비용이 올랐다든지 하려면은 생산 재료비, 원재료비 가격과 가공비의 변동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있겠죠. 이렇게 단순한 것을 어떻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가 이 추가로 얘기한 거는 연결로 많이들 그 공시를 하는데 상관관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회사가 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손익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로 표현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별 분석을 해야 인과관계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케어 회사 이름으로 봐서 의료기 업체로 보여집니다. 매출이 202억 원으로서 17.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5%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2.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 주요 원인으로 협력사 사업 확장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다.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뭐 빼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출액이 17조 8,700억을 달성해서 10.9%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은 9.7%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2조 1,542억 원으로 20.3%가 증가했습니다. 회사 설명은 여객사업의 호실적 및 화물사업의 꾸준한 수익 창출이 됐다. 조금 추상적이죠. 에어부산 매출액이 1조 원대인데 13.1%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은 근데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17.8%. 그래서 영업이익이 8.4% 하락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손실 증가, 요거는 영업의 손익에 해당합니다. 왜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은 왜 증가했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결국 이 비행기 화재가 또 났죠. 네. 보조 배터리 소지를 해라 뭐 이런 거가 이제 얘기가 나왔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또 조사 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페노션 해운업체입니다. 하림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액이 5조 1612억 원으로 18.3%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18%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2.1% 4,7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네요. 해운시황 상승 및 운영선대 증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결과는 쓸 필요가 없죠. 그 주요 원인만 얘기를 해달라는데 결과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동이 아마 저는 농기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로서 1.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2.1%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74.8% 하락했습니다. 국내외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적극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전년도 매출 수준을 달성했다. 1.3% 내려갔어도 그래도 전년도 수준은 됐다. 그리고 미래산업 신투자 및 이자 비용 증가로 손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수용하네요.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영업이익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ENGL 매출이 530억 원으로서 44.8%나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6% 낮게 증가해가지고 전년도 17억 적자였는데 7억 8,900만 원 흑자로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2심 사업의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2심 그러니까 그 보통 심을 산다 그렇게 하는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 의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147억 원으로 9.3% 감소했고 영업비용을 조금 더 내렸어요. 10.6%. 그래서 영업손실 27억 원에서 8억 2,700만 원으로 영업손실을 줄였습니다. 69.3% 개선이 됐습니다. 비효율 매장 철수 및 재고 관리를 통한 매출 원가 감소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감소했다. 그러면 매출원가 감소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아마 재고가 증가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해서 영업손실을 줄인 것인지 뭐 때문에 영업손실이 줄어든 건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효율 매장 철수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 있네요. 그리고 재고 관리를 이게 잘한 거냐 아니죠. 매출이 감소하면은 실질적으로 재고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 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 평가해 가지고는 이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FNF 여기도 의료업체 같아요. 매출이 1조 8,960억 원으로 4.2%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3%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8.3% 감소했습니다. 해외 사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날씨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CJ CGV 연결입니다. 매출이 1조 9,500억 원대로서 26.7%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5.7%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4.8% 증가했습니다. CJ CGV가 영화관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 별로 안 보죠. 영화관에 가서. 그래서 이 회사가 합병을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성장 및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편입 효과 등에 따른 손익 개선이 됐다.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올리브영을 얘기하는 건지 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SK케미칼 매출이 1조 7,354억 원으로 0.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6.9% 높게 증가해서 영업손실 447억 원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153.7% 하락했습니다. 스페셜티 케미칼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실적 감소에 따른 손익구조 변동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본업은 자기네들이 괜찮은데 연결로 하니까 자회사가 안 좋아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연결로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농화성 개별입니다. 매출이 2,474억 원 달성해서 16.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2.4% 낮게 증가해서 전년도 영업손실 24억 원에서 흑자로 61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350.7%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재개했다. 원가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궁금하네요. 현대 그린푸드 요즘 그 게더링 업체라고 보통 그러는데 식당 운영하는 거 사내 식당 이런 거 매출이 2조 2,700억 원으로서 24.3%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23.4% 증가했습니다. 어, 약간 낮게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9.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명으로는 자기네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것보다도
3월 1일부로 신설돼서 직전 연도 수치는 10개월분이다. 그러니까 2개월분이니까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하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대 매출액들을 올렸다는데 이 식자재 업체들이 롯데케미칼 매출이 20조 4,300억 원대로서 2.4%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1%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손실 8,948억 원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손실이 157.3%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인한 판매 및 스프레드 약세로 손익이 감소했다. 이게 스프레드 뜻이 뭔지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개념이 확실히 쓰질 않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석유 화학 제품들은 뭐 특수한 석유화학의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 과잉 내지는 덤핑 수출에 의해서 철강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죠.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 매출이 3조 8,534억 원으로 86.7%나 크게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은 85.7%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17.1%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현대푸처넷 및 한섬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 명령 등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면 현대퓨처넷은 모르겠지만 한섬이 동일 날짜에 공시가 됐는데 한섬은 거꾸로 36.8% 영업이익이 내려갔어요. 매출도 줄고 국내 의류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다. 그리고 매출 감소와 중장기 투자 비용 등이 증가하여 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감가상각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출이 3조 6천억 원대로서 4.9%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낮게 5% 감소해서 영업이익 금액상으로 2.7% 하락에 그쳤습니다. 완제기 납품 수량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했다. 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금융손익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은 재고자산, 계약자산이란 게 있어요. 계약자산이 늘었는지 증가했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계약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 여기 완제기 납품 수량 감소를 했는데 매출을 인식하는 데는 진도율을 가지고 매출 인식을 하는 그런 특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뿐이 영업 손실이 안 나온 거로 아마 그렇게 결산이 된 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은행 41조 8천억 원대 11%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9.9%. 이 증가율로 봐서 이런 게 예대 마진 차이 아니냐 아주 핵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업이익이 22.7% 증가했어요. 4조 원대 영업이익이 났네요. 비이자 이익 증대, 그러니까 예대 마진 외에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다른 영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효과적인 비용 관리를 또 했다. 뭐 제조업으로 치면 원가 절감을 또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효과적인 비용 관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매출이 4,117억 원으로 57.8% 높게 증가했고 그러나 영업비용은 59.5%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손실 17억 2,900만 원 영업 적자가 났어요. 205.3%가 하락했습니다. 기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기 납품이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연료전지 판가 하락 및 생산 시절 투자에 따른 고정비 증가 영향으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자 별도 기준 쪽에서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연료전지 판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도 싸게 팔아가지고 매출은 늘렸는데 원가를 못 감당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OCI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으로서 71.9% 증가했는데 이만큼 좋아진 건 아니고 베이직 케미컬 사업부 및 카본 케미컬 사업부 등을 단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므로 2024년은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이게 8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샘표식품 매출이 4,049억 원으로 5.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6.7%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34.4% 감소했습니다. 광고비 및 판매 촉진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이 감소했다.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샘표 간장하면 샘표 아니겠어요? 자, 그거 안 팔리나요? 광고비 및 판촉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내려갔다. 넥센타이어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인데 5.4% 증가했어요. 는데 영업비용은 6.4%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7.9% 하락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나 한국타이어 이런 데는 이익들이 많이 났는데 넥센이 약간 타이어 업종에서는 한 3위 정도 되죠. 특수 타이어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증가로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영업의 손익 얘기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시들이 될 텐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시가 쉬는 날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어떤 많이 큰 회사들은 이미 많이들 뭐 잠정 공시들을 했는데 또 어떤 관심 있는 기업들이 또 공시가 되려는지 본격적으로 저는 2024년 사업보고서 분석을 스루폿 분석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료들을 아니 분석 도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